분들의 좀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판단도 같이 하고 또 일부 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것까지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시면 저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 개요를 간단히 적고 있는데요. 명칭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고요. 의미와 목표는 여기 써 있는 대로 갑의 횡포로서 등등등. 중요한 건 다양하게 발생하는 갑과 을의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우린 을의 편에 서서 싸운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10대 민생정책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보면 이제 3페이지 쭉 나오는데요. 을을 위한 권리장전, 이게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 마련,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최근에 있었던 남양유업 문제인데요. 이제 남양유업 같은 사례를 보통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가맹사업 얘기를 했는데, 가맹사업은 이제 편의점이나 소위 프랜차이즈 업체 중심이고요. 남양유업권은 대리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점은 가맹사업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대리점법으로 하자라고 해서 지금 그 논의들을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편의점 치킨집 점주보호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률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어서 원래 지난 임시국회 4월 국회에 통과될 예정이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게 6월로 다시 넘어왔어요. 그래서 6월에 이 법안이 통과되냐 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아까 생겼던 문제들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고 그 틈바구니 내에서 많은 상인들이 조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맹사업법을 우리가 특히 전면에 건 건 이런 시기적인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의점들 중에 조직이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특히 가맹사업의 공정화 운동을 좀 중심적으로 해보자라고 좀 제안을 드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5번, 6번, 7번 이런 것들은요, 뒤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시면 되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대기업의 문어발식 상권 진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나 중소상인들에게만 맞는 적합 업종을 지정해서 보호하자 이런 논의고요. 그다음에 변종 SSM, 요즘 보면 SMSM 단속 법안을 피해서 슈퍼마켓을 편의점으로 바꿔서 하는 지금 대기업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하자 이런 법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조정제라는 게 이제 상생법에 생겨서 실제 이마트나 이런 SSM과 영세상인들이 사업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실효성이 없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업 조정을 하려고 하게 되어 있는데 가맹사업은 방금 전에 조정이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 대형마트들은 이 제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좀 이 정도 수준의 조정력을 갖게 하자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7번부터 쭉 보면 이자제한법은 여러분들도 다 활동하셔서 아시겠지만 대부업법이라고 하죠. 이자 총 제한을 한 25%, 20%로 줄이자 이런 법률 얘기하는 거고요. 카드 수수료이나 이건 좀 더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카드 가맹점 공동이용 의무제. 그러니까 가맹점들이 워낙 다양한데 이걸 좀 일원화해서 좀 소위 말하는 벗어나 있는 가맹점들도 보장받자 이런 것들이고, 10번은 이제 써 있는 대로 그냥 지역별로 상가 좀 지원하는 특별법 좀 만들고 좀 지원을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이 하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10가지 과제를 잡고 국회에서는 국회대로 입법과제를 진행하면서 지역에서는 당에서 이런 일을 여러분들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하는 활동들을 아마 이제 서명운동이나 예를 들면 유인물 이런 형태로 하는 부분들은 이제 따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입법과제니까 사실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종의 핵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참고사항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센터. 저는 사실 좀 아까 가맹거래사님도 말씀했지만 제가 어제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도저히 저도 상대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냉정하게 너무 전문적이라서. 사실 1544의 3182를 운영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좀 의구심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당에서 시작을 하면 굉장히 많은 상인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이 대표 번호를 만들고 현판식도 진행하고 온라인 신고센터까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현수막을 저희가 시안을 만들어서
좀 광역시도당 중에 능력이 되는 지역에서는 요 내용을 홍보하는 이 불공정 거래센터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거는 그런 활동도 저희가 지원하고 같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지금 조그만 책자 있죠. 다 광역별로 저희가 드렸는데요. 가맹점주 배포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제 저기에 보면 아까 가맹거래사님이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저런 위반 사항, 간단하게 보면 위반 사항들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내용들은 특히 24시간 억지로 일하게 하는 거나 뭐 과도한 지금 그 소송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과도하게 이게 소위 말하는 해지할 때 위약금 문제 뭐 등등등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기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디테일하게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은 가맹점들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식을 하시고 출발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를 나눠줄 때는 이게 좀 만부를 찍긴 했지만 지역별로 돌아다니는 게 1000부 정도 남짓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따가 제가 조직사업 얘기를 할 때 좀 괜찮은 분들을 나눠 드려야 된다. 이게 무가지로 뿌릴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실제 조직화 사업으로 좀 이용하는 책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4번, 5번, 뭐 4번은 뭐 이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입법과제를 국회에서 토론을 하자. 이건 이제 6월 중순 정도에 하고요. 5번이 중요한데 편의점 가맹점과 공동사업을 추진하자. 실제로 보면 이제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이건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 세븐일레븐은 조직이 돼서 지금 카페가 있는데 거기도 꼭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니에요. 세븐일레븐 회장님이랑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집단으로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서울 수도권만 지금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별로 자기들이 추가로 좀 소송을 하려면 지역에서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회원단체들 중에 카페에 2,400 점포가 가입돼 있는데 그걸 지역별로 구분을 하면 실제 그러니까 열성 회원들은 많지 않은 거죠. 거기도. 그러니까 새로 지역별로 이 열성 회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조직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은 직접 나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CU가 아까 이제 얘기했는데 CU분이 전국 편의점 협의회 회장입니다. 전체. 그 회장으로 선출된 분인데 그분도 CU가 지금 편의점 중에 가장 조직력이 약해요. 그래서 CU 같은 경우는 조직 확대를 좀 하고 싶은데 여력이 지금 안 된다. 왜냐하면 그분도 나이가 좀 많으시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젊고 에너지 있는 우리 진보정의당에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공식적으로 좀 제안을 해서 내부 협의회 공식 제안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완벽하게 설계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5월 말에는 그 지역별로 연결 가능한 점포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2번은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나 드렸는데 이게 가맹점이 아니고 실제로 편의점입니다. 이 설문은. 제가 편의점을 먼저 한 건 아까 말한 대로 앗다리나 이런 떡볶이 점주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많지 않아요. 점포가. 특히 서울에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편의점이 좋은 점은 전국적으로 꽤 많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편의점, 특히 아까 얘기한 미조직 중심으로 좀 시작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설문조사도 예를 들면 견적이 나와서 다른 사업으로 예를 들면 편의점이 아니라 뭐 BBQ를 타겟팅으로 하든 뭐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카페 베네를 하든 업종별로 설문조사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할 텐데요. 일단 우리 손에 보이는 것부터 잘하자라는 차원에서 일단 가맹점 실태해서 특히 편의점 쪽을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은 뭐냐면 전국 중소상인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어요. 뭐 우리 당원이셨던 분이고 당원이시고 실제로 이제 참여연대랑 같이 전국적으로 상인 조직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중소상인 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이라는 걸 만들어서 유통상인연합회 이제 지역 조직들이랑 방금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는 남양유업 대책위 그리고 세븐일레븐 뭐 전국 모임 등등등을 묶어서 이제 6월 달에 방금 문제가 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을 위한 600만 서명운동을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서명운동에 관해서는 당에서 좀 더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직 문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문안이 안 나와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한다라는 걸 결정할 때까지는 저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가맹 사업을 지역에서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지역은 이 600반 서명운동을 같이 하는 지역 내 유통상인연합회나 교회 단체들과 같이 하는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단체가 하는 방식이 매주 수요일 날 상가를 방문해서 서명운동을 하는데 그럴 경우 지역 내 그 회원단체들이 있을 경우 같이 상가 방문을 조직하고 진행하는 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로 피해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의점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좀 대리점 부분, 그러니까 남양유업이나 이런 걸 대리점이라고 하는데 대리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이 네트워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설문 준비가 여기도 부실합니다. 솔직하게. 만일 내용이 괜찮으면 대리점, 남양유업 문제가 됐고 좀 어저께 이제 한 분이 자살하셨는데 우리 산사춘 술 만드는 이제 이름이 뭐였냐? 예. 근데 그 사건은 오늘 마무리되는데 크게 드러나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는 전체 대리점이 80개밖에 안 돼서 전국적으로 80명의 입을 다 막았어요. 지금 이미. 사장이 다 입을 막아서 그런 식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점 수가 적으면 회사 프랜차이즈 본사가 나서서 입을 막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의점이 잘 될 수 있는 게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단속이 쉽지 않아요. 사실 2만 5천 개 정도 되는 편의점 중에 한 그 업체가 갖고 있는 게 뭐 4천 정도, 5천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편의점에 좀 시작에 방점을 둔다는 걸 좀 아시고 내용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예. 바로 넘겨서 보면 쭉 넘겨서요. 네, 47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5월 말 전에 지역 실사 및 데이터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대충 우리 동네에 몇 개 정도의 편의점이 있고 그 편의점들을 좀 확인해 보자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여기 계신 우리 구로 구의원이신 홍준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건데요. 보면 전부 편의점을 달라고 하면 다 안 줘요. 근데 대부분의 편의점은 아까 얘기했었지만 담배를 팔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여러 개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일단 그 담배의 범위대로 담배를 판매하는 명단은 지역 경제과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로는 보니까 180점포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구로 정도 인구 40만 정도의 그 지역에서 한 180개 점포라면 실제 다른 데는 훨씬 적은 숫자일 거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점포는 아니다라는 걸 좀 아시면 되고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CEO 사장님께 그러면 우리가 접촉 가능한 점포를 좀 지역별로 달라라고 얘기했더니 내부 이제 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일 그게 회의에 거쳐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접촉 가능한 그 명단들을 쭉 정리해서 시도당별로 저희가 취합을 해서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5월 말까지는 정확하게 이 지역 상황 파악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내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위촉을 하는 게 좋은 게 아까 말했지만 가맹관리사는 별로 없어요. 이게 보면 가맹관리사는 그 지금 하고 계시는 이분들 쪽만 진보적이고 대부분 가맹관리사들은 그 프랜차이즈에 소속돼 있어서 이게 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맹관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 연결을 해드리더라도 일단 지역에서 변호사 한 분을 한번 그러니까 시도당별로 또 계속 해온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위촉을 해서 변호사 한 분을 더 두는 게 좋은 게 그래야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맹관리사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호사 한 분이 있어서 상담을 한번 해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에 뒷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을 위촉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요걸 운동을 할 수 있는 어쨌든 팀 정도를 만들어 놔야 방금 얘기했던 이제 조직적으로 이런 걸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보면 6, 7월 중점으로 저희가 상정을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한 전국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단체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CU, GS, 그다음에 세븐일레븐이 들어와 있고요. 세븐일레븐은 참여연대가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작업해서 그 정도의 성과를 만들었고요. CU랑 사실 GS, 특히 GS는 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들었어요. GS는 회사 측에서 많이 이제 좀 작업을 해서 좀 어렵다. 근데 CU는 조금 애매한 상태고 또 CU는 새로 개업을 한 데가 많고 이름도 간판도 많이 바꾸어서 패밀리마트. 패밀리마트가 CU로 이름 바꾼 건 아시죠? 예.
패밀리마트죠. 구패밀리마트. 이 CU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좀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회원 매장이 있을 경우는 방금 얘기한 대로 회원 지점을 소개받고 우선 방문을 하되, 없을 경우에도 저는 한번 이제 아까 우리 조직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같이 정당인이 들어가면 실제로 문전박대 많이 당할 수 있어요. 당신들 브로커 하려고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고려해서 한번 직접 방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실제 반응이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방문 후 인사를 드린 뒤에 주변 가맹점들 상황, 예를 들면 점포가 근처에 70m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장사 상황 이런 거, 요즘 장사 어떻게 되시냐 이런 것들 확인하고,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범법 행위들, 범법이라기보다는 억울한 그 사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런 부분이 담겨 있거든요.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좀 응해달라라고 해서 설문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스티커, 저희 이제 신고센터 전화번호가 있는 스티커를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로 그분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정말 억울하고 힘들다라고 하면 저희 교육자료 있죠. 교육자료를 드려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일이다라는 걸 드리면서, 중요한 건 저희가 지역 내 모임을 만들고 싶은데 좀 한번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라고 의향을 물어서 이제 조직화 사업까지 들어가는 게 하나의 이제 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카페를 만드니까 네이버에 지역별 카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카페 이름에서 나중에 등록은 공정위에 하더라도 공정위에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그 아까 조직됐던 연결해 준 분이 있을 경우는 연결해 준 분 중심으로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에 회원을 채워나가는 그런 형태를 알선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면 회원 정도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여연대가 30개 점포 정도를 모으면 기자회견 정도를 하고 공정위에 등록할 정도의 수준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역별 최소 목표를 잡고 이제 편의점들을 만나서 그렇게 이제 실제로 모임을 하고, 근데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보통은 많이 피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면 바로 이게 단속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만일 기자회견을 한다면 이제 모임 결성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해야 된다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은 어렵다라고 하면 일단 모임을 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해서 1단계는 모임을 구성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이 중요한데요. 지방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제 지방위원회 소개로 구청에서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정말 아까 말한 대로 기자회견이 안 되면 비공개 모임을 주력하고 대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저희가 하잖아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역 점포에 몇십 개 중에 몇 개를 우리가 했는데 통계가 위반 사례가 몇 개가 나왔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엔 굳이 점주를 안 끼더라도 지역 우리 위원장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 편의점 실태가 이런데 심각하다. 이후에 점주들과 함께 대응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별도 여론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쭉 보시면 이제 1년의 과정 속에서 반응이 제일 좋을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외화 작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4번, 3번까지 제가 설명했고 4번으로 가는데, 서명운동 및 실태조사 데이터는 일단 계속 중앙당에 발송해서 취합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이 서명은 아까 얘기했던 전국 중소상인 네트워크가 진행하는 거기선 8개 입법 과제예요. 저희는 이제 10대 입법 과제 얘기했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거의. 그 입법 과제에 관련한 서명 용지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법안을 6월에 국회에 통과가 되는데 6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 이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만나서 서명까지 받을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이런 식의 활동을 하고 취합 데이터를 중앙당에 발송하는 것.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의미 있는 사례 데이터를 확보하면 설문을 진행했던 호의적인 상인이 있을 경우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없을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해도 무방한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아마 중소살리기, 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대회가 6월 중순에 잡힐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역의 모임이라도 한번 구성한 쪽은 여기 한번 같이 가보자. 물론 장사 빠지는 게 너무 힘드시겠지만 우리 이거 가맹점법 개정하는 거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제안을 해서 전국대회를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면 능력이 안 될 경우 지역대회를 개최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년의 과정이 이제 편의점이 하나의 세팅인데요. 사실은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잘 될 거라는 확신은 전 사실 없는 게 참여연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세븐일레븐이 한 번 당했기 때문에 CU나 소위 말하는 GS 쪽은 방어막이 굉장히 클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접근할 거라는 걸 미리 이제 이제 이미 퍼트려 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움직이진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망해서 이건 되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접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쉽게 접을 수도 없거든요. 위약금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면 조직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세븐일레븐의 핵심이 되시는 회장도 접은 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업을 접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분들을 조직하면 그런 분들은 그 분노가 서로 모이면서 주변 분들 조직을 해준다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CU나 뭐 소위 말한 GS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편의점이 성공하는 걸 보여지거나 오히려 편의점이 지지부진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그 가맹거래사님과 진지하게 이게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해보고 당에서 제안해야지 저희가 그냥 던질 수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 떡볶이나 등등등은 중앙당에서 판단해서 이게 사업이 될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여러분의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편의점을 한번 성공한 사례가 있고 아직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이게 서울 중심으로 쭉 참여연대가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지역에서는 의미 있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저 한번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속 사업은 사실 아까 피레사의 증언대회는 민병도 의원실 뭐 이런 민주당 쪽에서 서울에서 한번 했었는데 예를 들면 지역별로 이제 한번 여론이 조성되면 지역 내 상인들이 모이려면 상인 대회 이런 걸 하면 안 모여요, 요즘엔. 누가 모이겠어요, 낮에 시간 내고. 근데 피레사의 증언대회를 지역의 지방 기초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해서 해준다. 변호사 같이 와서 우리 피해사, 가맹거래사 오셔서 피해 사례 들어주신다고 하면 지역별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강당이나 지역 구청 등을 빌려서 증언대회를 만들어 보는 게 방금 전까지 했던 사업들을 하나의 조직적으로 총화하는 이런 그런 의미의 사업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휴대폰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해요. 이게 가맹점식으로 거래하는 데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이후에 증언대회는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별 피해 사례 증언대회는 어떤 후속 사업이다. 지금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단 소송은 이제 전국적인 소송전이 진행되는 게 이제 법적인 소송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의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만약 가맹사업법이 통과되면 엄청난 위반 사례들이 또 현행법상 생기게 돼요. 그럼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한번 묶어보자라는 폭발적으로 생기거든요. 근데 6월에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 지금 정세적으로. 그래서 만약 통과됐을 경우는 7월에 바로 이제 소송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쭉 조직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6월 동안 작업한 걸 7월에 집단적으로 바로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시키는 일을 이런 걸 우리가 대행함으로써 실제 이제 그 상인분들과 우리 당의 유대관계는 확실하게 올라가겠죠.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결국은 한번 힘다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상인대회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가맹점 공정화 조례 제정 운동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이게 가맹점 법이 개정이 되면 지역별로 이 가맹점 사례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어차피 상위법 때문에 조례는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범위는 실제 신고센터를 지역에서 운영하고 그러니까 아까 신고센터가 공정위 지역 사무소밖에 못한다고 들으셨잖아요. 그걸 구청에 설치해서 우리 지역은 신고센터를 운영하자. 공정위에 이렇게 대리로. 그런 조례를 지역별로 한번 만들어서 조례 제정 운동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여지까지 두고 저희가 사업 진행을 좀 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맹사업법 자체가 이제 6월에 중요 쟁점이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었고 저희 당이 워낙 준비가 부족해서 저도 사실 명령을 월요일 날 받고 제가 이전에 이 법안들을 알고 있고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쭉 활동을 했었지만 사실 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기까지 오신 우리 광역시도당 상근자분들의 열정과 저희가 10년 동안 진보 정치를 해왔던 그 경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전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 중앙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연결시키는 부분 이런 걸 시도당별로 쭉 정리를 해서 저희가 어떻든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까지 다 정리를 해드리고
그거에 맞춰 지침을 정리해서 내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좀 내부 논의를 하시고 좀 과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불만까지도 더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